신흥진 3중고의 시름이 깊어지고 가뜩이나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주식 투자 수익률까지 나빠지니 우리 투자시는 인생고들의 시름도 같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짐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SOS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3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상담 신청할 수 있는 길은요.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이죠. cntv.co.kr 여기까지가 서울경제 TV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증권이라는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상담 119 저희 프로그램에 찾아오셔서 게시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글 남겨주셔도 상담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나 꼭 상담 받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모셔볼까요?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가, 그리고 요일이 바뀌신 텐스탁의 김선윤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월요일날 아주 새로운 두 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1930선대까지 내려왔죠. 외국인들이 앞서 오늘을 제외하고 2주 동안 1조 5천억을 순매도했다는데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금요일 그리고 오늘 현물만 합쳐도 거의 1조 가까이 팔았던 셈이 됐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는요. 외인 폭탄. 수익 내려면 종목 잘 고르는 수밖에 없다? 예, 좀 굉장히 회의가 들었어. 뭐, IT다, 차다, 뭐, 대형주. 게다가 또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잘 가는 종목도 막 미끄러지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항상 시장이라는 건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움직인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제 키워드를 지금 보시면 이제 전차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전차, 그 다음에 증권주, 그리고 네. 주식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을 좀 키워드로 좀 잡아왔는데요. 일단 최근에 시장의 조정의 부분은 사실은 전기전자 쪽과 자동차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엔화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일본과의 가장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인 그런 자동차주들에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시총의 어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지수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 이러한 전기전자라든가 삼성전자의 하락이라든가 자동차주들의 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지수의 하락은 조금은 최근에 여타의 지금 증권주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뱅가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러한 낙폭이 좀 과대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 종목들도 있는데요. 아마 오늘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좀 순환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과연 이제 어느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동차주들은 좀 약간의 어떤 엔화의 영향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겠으나 뭐 단기적인 어떤 반등 구간이 좀 들어섰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IT 쪽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엔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경쟁력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IT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충분히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LG전자라든가 이러한 쪽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오늘 강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증권주가 빠지지 않고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죠. 물론 이제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지난 3분기 이후에 PMI 지표가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일단락이 좀 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일본의 미국의 재정 전력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뭐 일단락이 된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 시장과의 괴리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좀 주식 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좀 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는 IT 쪽의 종목이라든가 자동차는 조금 약간 배제를 좀 시켜두고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증권주라든가 이런 좀 금융 섹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예, 지금부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 쪽은 조금 제외해 두더라도 최근에 분위기 좋은 금융이라든가 IT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 이제 슬슬 들어갈 때다라는 귀한 전략 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김선윤 대표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까요? 먼저 키워드부터 주시죠. 네, 자 키워드는 딴 거 없습니다. 왜 우리 국내 시장만 빠질까요?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뉴욕 시장도 다 잘 오르고 뉴욕도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데 왜 국내 시장만 이렇게 이제 죽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단 먼저 환율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자, 환율 차트인데 지금 이제 환율이 오늘 1,093원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죠. 제가 계속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모양,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이유도 역시나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주봉으로 딱 봤을 때 제가 환율이 지금 저점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라인과 이 부분 라인 정확하게 반등을 주는 그 첫 번째 구간들이 지금 딱 놓여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런 반등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꾸준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상승을 가져오면서 환율 때문에 민감했던 종목들이 매수 기회가 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외인들도 역시나 제가 보는 관점 역시나 1,100원대 부근에서는 일본으로 빠져나왔던 자금들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보셔야 될 거. 자, 코스피가 일단 1,040포인트, 1,939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1,950포인트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00포인트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닝 시즌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종목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은 조금씩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 역시나 IT주나 자동차 관련주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주 역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다음 대부분의 종목, 많이 낙폭이 과했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담아보신다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민감했다는 그런 뉴스는 이제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반등 구간이니까 빠르게 조금 대처하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저도 자동차 괜찮다고 봅니다. 분명히 1분기나 2분기 때 그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자동차가 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제가 현대차를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현대차 차트 잠깐 보고 갈까요? 자, 현대차 보고 갈게요. 자, 현대차가 지금 차트 흐름 일단은 쌍바닥 구간을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가 줬습니다. 밑꼬리 달고 조금 올라가 줬는데 이 부분이 일단 이 반등 구간이 되는지, 자, 그럼 수급적으로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금융투자 보험 수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와줍니다. 자, 외국인들이 뭐 이틀 연속 뭐 거의 50만 주가량 매도가 나가줬는데, 저는 크게 일단은 팔 건 다 팔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 안정화됐습니다. 큰 걱정 마시고서 자동차 관련주도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슬슬 저가 매수 얘기가 많이 전략적인 측면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더 긴급한 여러분들의 종목 얘기 잠시 후부터 집중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2-3153-2613이나 013-3366-0110번 전화 혹은 무료 문자로 SOS 치셔도 좋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종목상담 119라는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특별히 게시판을 활용해서 글을 써주셔도 상담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 홈페이지 글 부분은요, 방송이 끝났더라도 상담 요청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 창구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김영근 전문가 그리고 김선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코텍스 인버스요. 네, 코덱스 인버스 매수가와 비중부터 알려주시죠. 7,500원에 50%입니다. 오, 일단은 뭐 꽤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이 괜찮게 나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뭐 조금 났습니다. 예, 한 1970 정도 환산하면 그 정도에서 지수가 빠질 거라고 보고 베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마음속 목표가 얼마 정도신지요? 예, 그 뭐 한 8,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올렸는지. 예, 알겠습니다. 8,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좀 뭐 가능한지 그 부분만 좀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수가 하락해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의 상품을 갖고 있는 코덱스 인버스 8,000원 목표가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김선윤 전문가님. 네, 정말로 수익은 나신 건 축하드리는데,
저 시청자님 8,000원이 되려면요. 지수가 얼마까지 빠져야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지수 말씀드리면은 예. 지수가 1,900을 깨고요. 1,870, 80선까지 내려가야지 인버스가 8,000원이 됩니다. 자, 예. 그러면은 지금 지수 라인이 1950포인트 깼다고 해서 지금 가파르게 매수 사인이 분할 매수 사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싸다.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4,000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환차익 때문이지 외국인들이 다시 환율이 1,1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수가 실질적으로 1,900포인트가 가면은 인버스 가격대가 얼마가 되냐면은 한 7,700원, 7,800원 정도가 되거든요. 1,900포인트가. 그러면은 1,900포인트가 가기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연기금이 오늘부터 해서 방어적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지수 자체가 빠지는 지금 1,930포인트대인데 당연히 연기금 내일도 또 들어옵니다. 내일도 들어오고 기관도 내일 또 빠지면 또 살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하락할 가망성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인버스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자, 인버스 지금 투자자의 매매동에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사긴 했어요. 기관들이 지금 4일 연속 순 매수인데 지금 이 기관 물량 만약에 쏟아져 나와준다면은 만약에 내일 쏟아져 나온다면은 바로 다음 날은 정리하셔야 될 차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수 방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기가 힘든 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인버스는 좀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버스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 보시고서 같이 조금 파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뭐 약간 빠지더라도 익절할 수 있는 수익 내고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님. 예. 네, 지금 그나마 이제 증시 구원투수라는 연기금이 찔끔찔끔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1930만 빠져도 바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1900을 깨고 그럴 만한 장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면 인버스 이제 현금화 하실 때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급 보실 수 있으면 인버스의 수급 좀 체크하시면서 이제 베스트 매도 타이밍을 조금 개인적으로 포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제대로 하시네요. 사실은 인버스 같은 종목은 이제 비중 제대로 실어서 아주 짧게만 먹고 나오면 충분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분은 수익 구간이시니까 저희가 빠르게 답을 드려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를 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뷰윅스예요. 아, 네, 뷰웍스이지요? 아, 뷰웍스, 예.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1,000원이고요. 한 40% 넘게 됩니다. 아, 11,000원에 40%요? 예. 예. 오늘 6% 넘게 크게 밀렸네요. 네, 많이 밀리세요, 오늘도. 예. 근데 뭐 11,000원에 사셨으니까 거의 2배 났다가 이제 수익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어떻게 이제 팔아야 되겠다 좀 결심이 쓰셨나요? 근데 그 종목이 좋다 해가지고, 네. 엔베골드에서 추천해준 종목인데, 네. 그래가지고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빠지네요. 그래서 예. 답답해가지고, 예. 한번 종목 코드를 질문 한번 하고 싶어 그 연락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00원에 40% 수익이 2배 나셨다가 지금 자꾸 최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뭔가 문제가 있나 이제 팔아야 될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원하게 해답을 좀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김영근 전문가님. 예. 예, 매수가가 11,000원 맞으신가요? 21,000원이신가요? 21,000원? 매수가가 사시고 나서 좀 빠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죄송한데 뷰웍스 매수가가 11,000원입니까? 아니면 21,000원입니까? 11,000원이야. 그죠? 예. 21,000원. 제 귀가 맞는데. 예. 21,000원이시죠? 예, 21,000원. 21,000원이시죠? 예. 예. 아, 아까 그러면 이제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좋은 종목이라는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종목이고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사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좀 약간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과 조금은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수가 이제 새해 들어서면서 2013년도부터 우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한 이러한 섹터들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또 종목들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이러한 헬스케어 관련 쪽 의료 장비 업체인데요. 영상 장비 업체인데 일본에도 뭐 도시바 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좀 어려운 구간에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러한 시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 아까도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이제는 환율 관련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반등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구간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좀 강했던 이러한 종목들 쪽에서 어느 정도는 또 차익 매물도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약간의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흐름이다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이나 이런 수급 뭐 여전히 좀 괜찮긴 한데요.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 개인의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약세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21,000원이시라면 약간 잘 버텨주다가 오늘 어제 뭐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흐름인데 분명히 반등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장에서 저는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반등이 나올 때 기준을 좀 이렇게 121선을 좀 기준으로 좀 삼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선을 좀 삼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과 추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약간의 시간적인 부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좀 약간 21,000원에서 손실 구간은 충분히 이 정도면 뭐 손절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반등의 강도를 좀 확인을 하시고 내일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17,000원 선까지 좀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고려를 하시고 지수 관련한 환율 관련한 이러한 쪽 지금 IT 쪽의 어떤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라든가 뭐 자동차주들도 사실은 어떤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피 쪽의 지수 관련한 이러한 민감주들 이러한 sek터 쪽으로 좀 교체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대신 질문 하나 드리죠. 비웍스가 이제 내일 17,000원을 안 깨서 들고 가시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 얼마까지 더 들고 가요? 그때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 번의 어떤 직전 고점까지도 봐도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적인 부분은 전혀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추후의 어떤 현재 이 시대의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봤을 때도 고령화 사회에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이쪽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입니다.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고 올해 사실은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추후에 조정이 나타났다가 오히려 그때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가격대가 충분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선 이탈되는 부분은 어떤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딱 걸리면서 이제 급락이 종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이 정도면은 별로 이제 기업에 문제도 없는데 올라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못 올라오면은 17,000원 정도가 종가상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면 조금 파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좀 반등이 가능하니까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일단 잘 보십시오. 반등하는지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이분 뭐 최고점, 정고점 부근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잡으셨네요. 자, 계속해서 전화 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 도와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목소리 굉장히 안 좋으신데 얼마에 사셨어요? 35,900원이요. 와, 진짜 지금,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네. 아, 그렇구나. 지금 손실이 많으시네요. 네. 예, 그 어떻게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엔 지금 레스카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것을 그저 팔아야 되나. 예, 그래요. 이게 뭐 애플 때문에 타격이 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요. 웬만한 이제 뉴스는 알고 계신데 팔아야 될지 그래도 조금 더 반등할 거 기다리셔야 돼요. 혹은 매수가까지 가능한지. 김전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예. 이거 완전 진짜 된통 물리셨습니다. 네.
이때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이때 네. 이 종목 사지 말라고 막 그랬었어요. 전문가들이 다. 네. 그때 그래서 막 실수했나 봐요. 예, 애플이 막 엄청나게 빠지니까 애플 주가가 네. 700달러에서 막 400달러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애플 주가 계속 빠지니까 애플 관련주들은 다 빠질 거다. 그래서 애플 관련 대장주가 LG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그러니 주가가 아무리 4분기 실적이 좋더라 하더라도 빠졌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자체는 애플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네. 그런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게 이미 애플 때문에 너무 많이 이 종목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가는 상황인데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네. 재밌는 거는 1분기 실적이 또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 지금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이 지금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나마 수급을 좀 보자면은 기관들이 14일 연속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네. 연기금은 좀 많이 연기금 아니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너무 꾸준하게 팔아주고 있고, 네.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지금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개인들만 안 사주면 돼요. 네. 근데 개인들이 다시 4일 연속 순매수가 외국인 물량을 좀 받아 먹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낙폭이 가격이 싸니까 들어왔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한 27,000원 정도가 바닥이라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네.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조금 물을 타시고 네. 대응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른 종목 있으시면 조금 수익 나신 게 있으시다면은 정리를 하시고 좀 들어가신다면은 분명히 그 기관들 제가 네모칸 쳐드릴까요? 자, 네. 기관들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예. 29,000원이 조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린 좀 진하게 그어드릴게요. 네. 자, 선을 그어드린 이 라인 자체가 바로 기관들의 평균 단가라고요. 그러면은 네. 현재는 기관들의 평균 단가보다 가격이 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관들이 수익을 내고 나올 거예요. 근데 기관들도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요. 기관들도 한 32,000원이면은 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32,000원 되면은 아마 기관들 물량 나올 겁니다. 그때 좀 기관 물량 나올 때 같이 좀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마이너스 10%만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 지금 현금이 좀 되시면 동원을 해서 조금 추가 매수하시고 매수가를 한 3만 원 정도로만 낮춰 놓으셔도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여기서는 더 안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예, 일단 추가 매수라는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통은 이제 그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뭐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은 그래도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네. 40%나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제 평균 생각에. 단가를 낮추려면은 지금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 추가 매수 비중만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김철현 대표님 이미 40%라. 네, 기죽지 마시고요. 네. 지금 마이너스 얼마 안 되십니다. 마이너스 뭐 지금 한 25% 되시잖아요. 그쵸? 네. 네, 크지 않아요. 저는 마이너스 50%까지 먹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 LG 디스플레이 지금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예. 지금 뭐 추가적인 매수하시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저는요. 네. 이거 뭐 빚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네 그냥 놔두면 어때요? 빚을 안 내시고 신용 쓰신 거 아니죠? 일단은 그쵸? 어디에 저축해놔도 저축해 놓을 자금이니까. 그렇다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럼 문제 전혀 네? 안 되고요. 그럼 제가 기간을 잡아드릴게요. 3월달 아니고요. 4월달 네. 아니고요. 7월, 8월까지 되셔야 됩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은 1분기 실적 안 좋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나오는 때가 4월달이죠, 그렇죠? 그럼 4월달까지라도 주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 심리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한 3, 4월부터는 오르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길게 보시고 여름까지 좀 대응하시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 조금만 여름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고 비중 조절 잘 해서 일단은 평균 단가 좀 낮추십시오. 이제 막 4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한 석 달 정도 뒤에 1분기 실적 나오겠죠. 네. 그거 다 보셔야 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그래요. 뭐 언뜻 들어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뭐가 문제야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매수가를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혹은 홈페이지 글로 SS 신청하십시오. 자, 이제 전화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0분 넘었네요. 마지막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밝으신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LG전자요. LG전자요? 얼마에 사셨어요? 79,000원에 100kg. 아이고, 예, 또 거의 8만 원 부근에 사셨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비중이 많으십니까? 비중. 예, 예. 100%요. 100%에 79,000원이요? 이거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예. 어, 아니, LG를 가지고 있다가요. 네. 교체를 했어요. 아, LG를 한 2년 넘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요? 그러면 LG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보셨나요? 아니요. 저 재작년 8월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어쨌거나 지주회사 LG 들고 있다가 LG전자로 가셨는데, 네. LG전자를 지금 100% 다 사신 건데 수익이 네. 지금 안 나고 손실이 나셔서 추가 매수도 못하는. 네네. 예, 그럼 일단 매수가인 79,000원까지 무조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올지. 자, 김영은 전문가님. 예, 일단 매수가까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리고 좀 전에 상담을 하셨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저는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를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라면 사실은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주가 흐름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어떤 지금 현재 그런 백색 가전 쪽에 또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 OLED TV 부분 쪽도 지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2인치 OLED TV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죠. 삼성전자 쪽과 삼성과 사실은 LG 쪽의 어떤 TV 쪽의 기술력을 비교해 보자면 사실은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LG 쪽의 어떤 TV 쪽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는 부분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올해 2013년도에 경쟁력이 좀 살아나느냐 이러한 부분들 이미 이제 일전에 12월 달 기준이죠. 판매량 기준 했을 때 애플이 워낙 아이폰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LG전자가 좀 2위로 올라가는 북미 쪽에서 그러한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충분히 2013년도에 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사실 LG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뭐 100% 보유하고 계신데요. 일전에도 저는 이 종목을 상담을 할 때 7만 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계속 지속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똑같은 관점입니다. 현 구간에서 보유를 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요. 한 7만 원 정도만 안 깨면 계속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마감 때 전후로 해서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2주 연속 사실 그 전 1주 전에도 추천하셨는데 못 가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니까 그분도 더 갖고 있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가 아주 높지 않으시니까 79,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아, 네. 그러면 네. 매수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예. 매수가에 오면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상반기 때 펀드 매니저들의 있던 그 자금의 어떤 그 확대 부분을 좀 보자면 IT 쪽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현재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LG 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비중 확대 부분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자면 충분히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로 오게 된다면 8만 원 이상 가게 되는 거죠. 예. 추후에 그때 매수가 이상으로 넘어서게 된다면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요. 쭉 기관의 수급이라든가 그때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면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일단은 지금 1차 숙제가 매수가에 오느냐이니까 또 비중도 100%시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요. 이제 예. 많은 분들이 뭐 9만 원 이렇게까지 지금 부르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8만 원 정도 오는지 그때가 이제 매수가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그때 이제 수급이나 다 상황이 또 변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예, 일단은 홀딩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0%발 묶이면 참 쉽지 않아요. 이번에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두 종목 묶어서 가겠습니다. 이분들 급해 보이네요. 테라세미콘 2250원에 35%. 그리고 이분은 이제 LED 전망도 궁금하다. 오늘 급락했는데 전망 및 매매 전략 가르쳐달라 하셨고, 대상요 31,900원에 15%. 무슨 악재 있습니까? 오늘 급락했네요. 내일 그냥 팔까요?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을 묶어가는 것은 오늘 둘 다 9% 이상씩 급락했기 때문이죠. 네, 테라세미콘 대상 좀 보겠습니다. 지금 테라세미콘 테라세미콘부터 볼게요. 자, 매수가가 22,250원이시네요. 위에 정확하게 물리셨는데, 이제 뭐 뚜렷하게 지금 이슈를 찾자면은, 기관들이 지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단기 들어왔던 물량.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들어왔던 물량들, 이때부터 쌓였던 물량들 자체를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서 들어와줬고, 외국인들과 기관, 여기 딱 포인트가 잡히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 방송을 좀 보셨다면 아실 텐데,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틀 연속 매도 나오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딱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 정확하게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기대감은 큽니다. 자, 1,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큰 거는 맞는데 역시나 문제 자체는 지금 실질적인 주가 자체가 흐름 자체가 반등이 오는 구간을 잡아드리자면은 좀 더 빠진 이유 얼마죠?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이고 천을 잘못 껐네.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좀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18,000원 깨진 다음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세미콘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손절은 절대 하지 마시고 1, 2분기 좀 가져가겠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IT 관련주들이 기관들이 다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자, 대상 볼게요. 진짜 대상감이었는데. 자, 대상이 이렇게 꼭지에 또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31,900원, 매수가 39,900원이십니다. 완전 그냥 최꼭지에 사셨네요. 이때 사셨는데 이렇게 종목 막 따라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되게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최근 음식료 업종이 지금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역시나 일단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보여집니다. 자, 확인하자면은 기간 오늘 12만 주 이상 던져버렸고 특히 투신권에서 물량 다 던졌어요. 자, 투신권이 최근 들어서 언제? 바로 1월 22일 날 그리고 1월 23일 날 역시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이틀 연속 나와줬습니다. 자, 주가로 보자면은 1월 20일, 1월 23일이 언제냐? 자, 선을 그어드릴게요. 자,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때 기관들이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기관들 동시에 다 던져버렸다는 거. 역시나 차익 실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자, 이 종목은 지금 더 빠질 수도 있으면 더 빠질 수가 있고 저점 잡아드리자면은 지금 한 이거 26,0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많이 던졌다는 거 일단은 버리겠다는 뜻이죠. 먹은 만큼 먹었다. 우리는 먹을 만큼 먹었다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분은 자, 말씀드릴게요. 대상 지금 비중이 15%인데 한 마이너스 한 15%, 20% 가까이 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도, 기관 매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시는 걸로 하는데 약간 멈췄다 갈 수는 있어요. 기관들의 매도세가. 그렇지만 그래도 더 이상 크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매도 정리를 좀 하시는 걸로 예. 네, 하겠습니다. 예. 자, 테라세미콘은 일단 1, 2분기까지 다 견뎌보자라고 했고, 안타깝게도 대상은 그냥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수급이 좋지 못해서요. 자, 이번엔 아모레 G 두 분 묶어서 갈까요? 47만 6천 원에 20%이신 분, 그리고 43만 7,500원에 45%이신 분, 싸게 많이 갖고 계신 분, 굉장히 비싸게 그래도 조금 20% 갖고 계신 분, 이분들이 오늘 급락했네요. 오늘 5% 가까이 빠졌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냥 손절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이런 것들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금요일날 5% 빠지는 척 하다가 거의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고 계셨을 텐데 오늘 결국 5% 가까이가 빠져버렸죠. 예, 실적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대응이 좀 안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또 단점이 거래량도 상당히 좀 적습니다. 사실 거래량도 좀 적은 종목인데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은 좀 나쁘지 않고요. 지금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때 이미 전년 그런 실적을 거의 달성을 한 상태고 순이익 부분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중국 관련한 섹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종목은 먼저 사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사실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러한 또 고점에서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사실은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어떤 기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차익 매물성의 그러한 매도가 좀 나온 모습이고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종목인데 원래. 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손실 구간이시지만 종목이 좀 빠르게 뭐 상승을 하고 이러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매를 할 때는 수급이라든가 이 차트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하락의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상방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오히려 좀 정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수 관련한 쪽에 어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뭐 좀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한 기회비용을 좀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요? 예, 두 분 다 그렇게 예, 좀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아모레주가 진짜 외국인이 끌고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뭐 주식수 거래도 많지 않고, 근데 그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이런 얘기보다도 수급이 안 좋아졌대요. 내일 쪽 매도 정리 얘기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차 가볼까요? 이분이 오늘 사셨대요, 기아차를요. 오늘 종가가 49,000원이었는데 이분이 49,000원에 10% 오늘 샀습니다. 이렇게. 잘 산 것일까요? 네, 아까 뭐 자동차 된다고.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게 좀 하시네요. 지금 주식을.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현대나 기아차 사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는 건 맞아요. 사는 건 맞는데 반등을 좀 줄 때 사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오르고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를 때 이럴 때 사서 이게 이 박스권에 머무를 때 이럴 때 주식을 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이때 좀 사셔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 아까도 좀 분할 매수 이런 거 말씀 좀 드렸는데 설마 몰빵은 아니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그래도 10%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이제부터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해서 비중을 좀 한 30% 정도까지 늘리시는 걸로 하고 거의 지금 바닥이라 봅니다. 지금 기아차가 5만 원 아래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등은 줄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기관들의 매도세가 막 이틀 연속 또 나와줬지만서 다시 기관 매수세 들어와 줬고 조금 불안한 것은 연기금이 이틀 연속 좀 매도가 나와줬어요. 연기금이 좀 강하게 매도가 좀 나와준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아마 로스컷 물량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일단 사신 건 잘 사시는 누구나도 사실 타이밍은 맞는데 한번 반등이 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진다면은 한 47,000원 정도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고요. 아니시라면 홀딩 하시고 나머지 물량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때는 반등 줘서 5만 원 위로 그러니까 52,000원 이상 위로 갈 때 그때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일단 47,000원 정도에서 한 번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시고요. 그 다음에 물량 더 잡는 거는 이제 아래쪽이 아니라 5만 원 완전히 위에서 움직일 때 그때라고 하셨습니다. 기아차 지금 10% 갖고 성에 안 찬다 하시면은 타이밍을 그때로 잡아보시죠. 자, 이번에 골프존과 신화인터텍 묶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골프존은 두 분이 보내셨는데요. 62,100원에 30% 그리고 68,500원에 80%이신 분. 68,500원 이분은 진짜 오래 갖고 계신 것 같고 지금이 56,300원이거든요. 어떨거나 이제 두 분 다 손실이시고 신화인터텍은 비중 50%신데 5,680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130원. 이분도 손실 구간이신데 신화인터텍은 효성에 팔린다 할 때 작년 말에 반짝했지 이제 쭉 미끄러지면서 이분도 손실 구간에 들어가셨네요. 예. 일단은 신화인터텍을 먼저 그럼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현 구간에서 보유를 하시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효성에 이제 4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이제 공시는 최대 주주가 오성 LST에서 효성으로 바뀌게 되죠. 기존에 이제 약간의 재무 구조가 탄탄하지 못했던 최대 주주 오성 LST에서 효성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상당히 사업의 안정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규 사업의 어떤 진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효성과의 어떤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좀 약간 조정을 받는 이유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러한 M&A 이슈에 의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은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오히려 좀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 부분은 이제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손실 구간이신데 이 종목 또한 실적도 양호하고 상당히 좋은데 아까 비슷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차트를 좀 보시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죠,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약간은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또 우려감도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약간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코스닥 시장과 비교해보면 코스닥 시장보다 먼저 올라왔습니다.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조금 아까 좀 손실 구간이 좀 크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에 좀 투자를 하시고 국내에서의 어떤 실적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어떤 해외 부분에서의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한 또 해외 부분에서 성장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스크린 골프 사업뿐만이 아니고 골프 유통이라든가 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이 있는 52,000원 선 정도만 이탈이 안 되면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68,000원대 80% 갖고 계신 분일 거고 62,000원대 사신 분은 62,000원대 사신 분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어떻게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골프존도 참 쉽게 흔들리긴 하는데 또 매기가 붙으면 아주 잘 빠르게 가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일단 한번 더 기다려 보자고요. 자, 이번엔 대화제약하고 동부하이텍 묶어서 가볼까요? 대화제약은 7,640원에 10%.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할까 추가 매수 될까요? 하셨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종목이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분 손실이 확 불어난 상황이 되겠고요. 동부하이텍 6,740원에 20%. 네, 이분도 제가 문자 올라오는 거 참 여러 번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도와드리네요. 6,620원이 오늘 종가인데 예, 역시 손실 구간 단기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대화제약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화제약이 오늘도 빠지고 주가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자, 이 종목 파놔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뚜렷하게 찾아볼 이슈 자체도 없고 의약품 제조업체인데 수급상으로도 해답이 안 나오는 상태고 일단은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서 재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실적입니다. 자, 매출액이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지금 그냥 빨리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좋지가 않고 종목이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화끈하게 깨져버린 종목들, 이런 종목 되게 위험한 종목입니다. 지금 10,000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탄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야 돼서 12,000원 이상 가져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단기적으로 또 오르긴 했어요. 그냥 요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팔아야 되는 구간이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빨간색 파란 줄 많이 나오는 이때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 끝자락이 또 왔습니다. 끝자락이 와서 역시나 주가가 힘없이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같이 또 동반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이 종목 더 빠질 겁니다. 5,000원대까지 갈 겁니다. 지금 5,000원 후반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하이텍. 자, 동부하이텍 볼게요. 자, 동부하이텍입니다. 동부하이텍도 역시나 좀 불안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6,740원이시네요. 네. 다행히 매수가 부근이긴 하십니다. 크게 이제 손실은 없는 상태인데 자, 이 종목도 실적을 볼까요? 지금 재표부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좋아야 되는데 이 종목 역시나 꾸준하게 실적이 안 좋은데 그나마 조금 만회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3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4분기 때 조금 기대가 좀 큰 종목,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은 줄 수 있는데 너무 큰 반등을 좀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종목이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고 해서 종목의 주가가 뛸까요? 그런 종목 널렸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크게 재미는 없는 그런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가격대를 잡아드리자면은 좀만 기다리시면 바로 전고점은 뚫을 겁니다. 전고점은 뚫고 가는데 그 시기적으로 지금 팔 때 수익을 좀 많이 노리신다면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서도 그냥 제 생각에는 전고점 돌파, 그러니까 7,000
100원, 200원, 막 7,100원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조금 정리하시는 걸로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부 하이텍 단기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7,100원 소폭 웃돌 때 대화제약은 5,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도 손실 구간이신데 빨리 정리를 좀 해달라고 주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포스코 ICT 가보죠. 7,500원에 50%이신 분, 예, 이제 이 종목의 금요일 날, 오늘이 월요일이었는데 6%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회사 전망에 무슨 문제 있냐고 하셨고 목표가, 손절가 역시 대응 가격을 달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면서 제가 수급 보니까 기관이 한번 엄청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팔고 그 다음에 개인 큰 손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예, 수급적인 부분이 좀 최근에 이탈이 되면서 좀 급락을 했죠. 사실 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차트 흐름상은 좋지 못합니다. 근데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고 올해 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기간에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온 거는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일에 하락한 거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한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모습은 우리가 12월 달 중순이었죠. 이때부터 좀 가파르게 사실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호한 좀 조정을 보여주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최근에 좀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간 하락을 했지만 연기금의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부분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서 포스코의 계열 IT 그러한 서비스 업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올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된 이후에 그 위에서의 흐름 정별 구간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좀 계속 지속 관심을 가지시고 약간 뭐 손실 구간이시지만 오늘 같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좀 안정화된 흐름 이후에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 없이 그냥. 손절가는 뭐 굳이 제시를 해드리면 뭐 네. 7,000원 선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보유 가능합니다. 그래요. 오늘 약간 저점 부근인 7,000원 정도 지켜주면 계속해서 포스코 ICT 들고 가십시오. 중기로 볼 때요. 자, 이번에 시간이 정말 별로 없지만 짧게 두 종목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기, S-오일. 자, 삼성전기는 95,000원에 50%이신 분. 다들 비중이 오늘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장기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92,000원대까지 들어왔죠. 이분 걱정스러우실 것 같고 S-오일은 102,000원에 20%이신 분 역시 진단 부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기부터. 삼성전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자, 삼성전기를 사셔야 될 타이밍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사셨나요? 그때 사신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잡아드리자면 원래 라인을 따라 보통 이렇게 가다가 쭉 가주다가 지금 이거를 뚫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원래는 뚫고 가서 매수가 원래 97,000원, 98,000원 이때 올라올 때 사셨어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아닙니다. 매수 안정 꽝이고요. 이 종목 추가적으로 일단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라인상의 바닥권이긴 한데 일단 중요한 좀 바닥권 찍고서 가더라도 약간 좀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될 시점.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10%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뭐 한 7, 8% 되시잖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빠질 것 같으면 좀 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바닥은 확실한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 보시고요. 네. 자, S-오일 볼게요. S-오일이 지금 휘발유 넣어보셨습니까? 휘발유 가격 완전 지금 똥값입니다. 지금 뭐 비싸긴 한데 그래도 2,000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역시나 그 영향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도 확실하게 들어와 주고 있지 않고 매도세가 오히려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 S-오일이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수급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도와주는 그 꼴이 안 보입니다. 꼴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 박스권 바닥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일단은 쌍바닥인 건 맞아요. 쌍바닥인 건 맞습니다. 주봉으로 봐서도 쌍바닥 맞고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S-오일은 좀 그나마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길게 갖고 가신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서 S-오일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분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기아차를 오늘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될까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뭐 짧게 아주 단만이라도. 예,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일전에 삼성전자가 140만 원을 지난해 5월 달에 찍고 나서 다시 한 번에 140만 원 올 때는 그 정도 비슷한 가격선이 회복이 될 때는 한 3, 4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한 6개월 이후에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 흐름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150만 원 돌파해서 158만 원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약간의 한 3, 4개월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 번의 어떤 상승 이런 구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현 가격대라면 분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할까요? 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상 제약된 시간 속에 많은 답을 주시려 노력하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나 꼭 상담 받아야 되는데 라시는 분들은 방송은 끝났습니다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방송에 꼭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 119 마칩니다. 감사합니다.